해드리고 또 데이터도 드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듣지는 않고 그냥 자료만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절대 도움을 크게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여해야 열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사드리고 녹화 시작하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기스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영 소장입니다. 매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시작한 지가 벌써 5회, 6회째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수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정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갈 때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 정시로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학생들을 보면 정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은 정시 파이트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대한 이해와 정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스크래치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전체 이게 다 보여요. 불편하니까 태블릿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도 화면 스크래치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굳이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은 놓칠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그 평택구에 가서 강의를 1시간 반 이상 진행을 했더니 목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작년 정시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합격 사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성적을 극복한 아이들이겠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입시에서 사탐론, 확통론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략을 써야만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엑셀로 진행하고 절반 정도는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으며 파워포인트는 제공을 해드리는데 엑셀 데이터는 제가 컨설팅용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검색기는 제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시를 고민할 때, 지원을 할 때 어떤 로직을 통해서 지원하느냐 몇 가지로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채점부터 해봐야 되겠죠. 수능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채점을 해야 됩니다. 원점수부터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목요일 날 보고 나면 토요일부터 논술과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면접장에 또는 논술 시험장에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시간의 부족에서 기재를 못 외우고 본인이 몇 점 맞았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고3들은 알아둘 법은 뭐냐면 이 부분은 평소 때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점수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채점을 하고 나면 어,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이거 가지고 논술장에 면접장에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소 때 어떻게 하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성적 입력을 해 두 봐라. 왜냐면 하나만 보면 만약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된다 그러고 하나는 안 된다 그래요. 헷갈리죠. 그래서 세 개 정도를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진학사나 메가스터디는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성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UA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
하나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표점이 유리한 건지 백분위가 유리한 건지 이걸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목 간의 유불리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동점자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내 아이가 지원 가능한 정시 라인이 어딘지를 먼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부터는 네가 알아서의 네 인생이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 간에 밀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집집마다 다르겠죠? 우리는 재수불사 상향 도전한다.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고통을 내년에 더할 수는 없다. 올해 우리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전공이 먼저냐 아니면 학교가 먼저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공이 먼저라고 한다면은 점수가 부족할 때 수도권 외곽이라도 또는 지방 거점 대학 여기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우선순위라면 교차 지원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이과에서 문과로 교체하는 부분요. 실제로 문과 학생이 이과로 교체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입시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엄마들 입장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점 보러 간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고기 사주세요. 자, 어떻게 하자. 데이터를 볼 때 입결도 봐야 되고 전년도 경쟁률도 봐야 되고 충원율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산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등급 맞았니? 너 몇 점이야?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정시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해서 가기 때문에 충원료까지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번까지 추가 합격이 됐고 얼마나 빠졌나 예측이 돼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3년의 입결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거 입시 데이터만 보고 올해 원서 쓰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만 틀어도 예를 들어서 입시에서 1도만 틀어도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게 다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에 있다 나군으로 옮겼다거나 나군에 있다 다군으로 옮겼다거나 아니면은 출결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반영 비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산점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이 5월 말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지원할 대학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번 정시 지원을 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쓴맛을 본 아이들이 있을 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지원 군별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수시는 몇 장 쓰나요? 6장 쓰죠? 자, 번외 경기까지 하면은 뭐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642404 그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IST 대학들이 있으니까 특목대가 자, 그리고 이제 전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꼴랑 세 장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원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가군과 나군에 포진되어 있어요. 수도권을 본다면 다군은 인원이 좀 적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군과 나군에서 승부수를 걸자. 그리고 타구는 도전의 구간으로 해서 한번 질러볼 수 있는 아이들 편으로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아이는 그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분은 안정으로 잡아야 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환산 점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 지원도 해보고 환산식을 직접 계산해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한 아버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보다 더 밀도 있게 준비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만큼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할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점이 같아도 환산 방식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A가 붙을 수도 있고 B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표점으로 보면 B가 높아. 근데 합격은 A가 하고 B가 떨어져. 이거 납득이 안 가죠. 그게 뭡니까? 환산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 비율도 따져야 되고 탐구 개수가 두 개 들어가냐, 하나 들어가냐, 아니면 우리 집은 수학이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을 빼놓고 시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비실기 전형의 예체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올해 사례로 이제 넣어놓기는 했는데 수학이 5등급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죠. 수학이 망했으니까.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나는 포기하고 재수할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이 끝까지 도전해서 국민대학교 갔습니다.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략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자. 다 상향으로 쓸 수도 없다. 그리고 소신, 안정, 적정, 상향 다 따진 다음에 경쟁률까지도 모두 다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정시는 수시보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얘기죠. 오늘은 원서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도대체 그 전에 수능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작년에 수능 원서 접수를 55만 4,174명이 했습니다. 작년에 황금돼지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리와인딩 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재수하면서 듣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수시 때 경쟁률이 늘어나죠. 그러면 보수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운 좋게 추가 합격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안정에서 붙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3월부터 재수학원은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수업을 최소 학점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4학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제도 한 어머님 통화를 했는데 기말고사만 6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재수학원 접수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성적이 나쁜 아이냐? 납치돼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억울 터져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고대 납치되면 서울대를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메디컬 쓸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여기서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듣는데, 괜찮으신가요? 자, 가겠습니다. 응시율을 보면, 네, 괜찮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응시율을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89.12%예요. 보통 88, 88, 88, 89 작년에 응시율이 올라갔죠. 그러면 도대체 수능을 접수하고 결시는 왜 할까라는 걸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결시율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첫 번째, 수시 합격자겠죠. 두 번째, 전대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의식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때 머리 감고 교육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10% 정도, 11% 정도 빠진다라면 5만 5천 명이 빠져나갈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6모 때 들어오는 N수생의 인원, 9모 때 들어오는 N수생의 인원, 수능 때 N수생이 들어오는 인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9모 대략 한 10만 명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6월 4일 날 들어올 겁니다. 그 아이들 N수생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재수학원 가서 못 보니까 어디로 가요? 학교 와서 볼 거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창회하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다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올해는 더 하겠죠. 지역의사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상위권 마지막이기 때문에 통합수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전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늘어나겠죠. N수생의 인원은 늘어날 겁니다. 이 재수생이 얼마이냐면 졸업생이 15만 9천 명이었어요. 검정고시가 2만 2천 명이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32%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극복하고 성적을 담보할 때만이 정시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정시 파이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학생들은 보통 수능에 가면 성적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은 걸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매년 검토를 해보면, 100분위가 4점에서 6점 정도, 많이 떨어지면 10점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애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안 해서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수능의 시험의 메커니즘에 구조적 결함이 있죠. 뭡니까? N수생의 수능 때 대거 유입해서 들어온다. 그 다음에 구모 때까지 멀쩡하게
나를 받쳐줬던 내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결시율이죠. 그러니까 대략 5만 명에서 6만 명이 빠져나가고 없었던 6만 명의 형아와 누나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은 상위권 아닙니까? 그러면 위는 무거워지고 아래가 가벼워지니까 무게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성적 3월 거, 5월 것만 가지고 나는 그러면 연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오판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대략 한 4점 정도를 빼놓고 계산을 다시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적정한 나의 위치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만대적이잖아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 나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만 더 맞아도 대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은 지금 비도 오고 꾸물꾸물하긴 하지만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라는 얘기죠. 자, 사탐론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게 작년 상황인데 보실까요? 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뭐예요? 생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3만 8천 명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주르륵 주저앉은 게 뭐예요? 보니까 물화생지입니다. 과탐 인원이 다 빠져나가서 사탐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과탐을 묶어둔 학교가 도대체 어디냐?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메디컬 라인이에요.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교의 일부 학과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다 풀었고 과탐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 두 개를 과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미적을 잡다가 확통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극상위권, 상위권이 아니라면 확통의 표점이 올라가고 있죠. 기아와 비슷해지고 있죠.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적을 잡고 있다가 내가 논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뭐가 많이 늘어났나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 사회문화 보십시오. 사회문화 7만 4천 명이 늘어났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문과 생윤이 대세네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세지 있죠? 세지 이과 성향의 과목이잖아요. 지리가. 그 다음에 한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만점자 표점이 국어가 작년에 147이었고 수학이 139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언매가 상당히 유리하죠. 벌써 만점자로 보면 5점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다음에 확통과 미적을 보면 2점 차이가 벌어져 있죠? 기하와 미적은 같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확통이 올라가고 있어요. 확통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점자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 국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목이었죠. 자, 보자고요. 23년도에 만점자가 134, 150, 139, 147. 여기 완전 용암 수능입니다. 15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툭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도 이제 계산하시겠죠?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그럼 이번엔 떨어지겠네? 과연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제위원으로.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 자, 지역의사제가 인원이 490명이 늘었다. N수생의 대거 학렬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육모대 지원 모집군을 보면 모집군을 보고 9월 달 보고 성적을 보고 나서 난도를 조정할 거란 얘기죠. 그러나 국어가 결코 쉬워지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올해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쟁률이 올라가면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만점자가 쉬울 때 여기 1055명이었는데 세상에 147이 됐더니 261명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64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왜 분석을 하냐? 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점자의 표점이 여기에 3자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130. 30대에 육박하면 이거는 물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자가 보인다.
그러면 사자가 보이면 난이도가 갖추어진 어려운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14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50에 육박하면 이건 용암 수능이다. 마그마다. 그러죠? 불수능을 넘어선다 이겁니다. 불불수능이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25년대 140일 때 1,500명 있단 말입니다. 139로 1점이 떨어졌어요. 자, 1점이 떨어지면 많은 점수 차이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의대가 원복이 되면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복이 되면서 극상위권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의대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극상위권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지금 대학을 가서 공부를 다니고 오늘도 술을 마실 수 있겠죠? 비가 오니까 꿀꿀해서 얘들 6월 달에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자, 그러면 수학의 난도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점쟁이 빤스는 아니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가늠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도 보면 여기 70이 넘어가면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요? 사탐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올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작년에 영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서 불합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육모, 구모 때 영어가 1, 2 나오면 이제 됐어 이러는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3.11%예요. 여기 4%. 자, 보자고요. 하나씩 보면 24년도 4.7%의 1등급이 25년도 6.2%입니다. 그 다음에 26년도에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앗두고 하고 평가원 원장님이 사퇴까지 한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올해는 6% 내지 7% 정도에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쉬워질 거야. 그리고 영어를 안전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빵 중에 제일 좋은 빵이 안전빵이라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쥐고 있어야 된다. 영어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 얘기대로 하면 다 하라는 얘기냐? 지금은 뭐 하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이 중요하니까 제 비디오를 끄고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영어는 이게 변수가 많았어요.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 이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날 평가원에서는 도수 분포표를 발표를 합니다. 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표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급간별로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이 몇 명, 합계가 몇 명, 이게 과목별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도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별로 백분위와 등급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적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뭘 지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3년 거를 비교를 해놨어요, 도수를. 그런데 이게 1등급에 이 칸을 한번 보세요. 24니 133입니다. 칸이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는 좁죠? 여기는 웬만큼 넓죠? 문제는 뭐냐? 이 칸이 1등급의 칸이 넓으면 넓을수록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39잖아요. 쉽잖아요. 그럼 얘가 좁아진다라는 얘기죠. 좁아진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냐면 표준 점수 147, 만점이 261명이었구나.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 몇 등급이야?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정시에서. 그러면 등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시에서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닥의 기준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최저에 대한 기준으로 보고, 하나는 자, 돼지를 잡아도 같은 돼지라도 부위마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1등급인데 표점이 147에서 143까지 13점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는 100부터 96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4점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다르고 백분위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어는 어떠냐면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수학 도수를 한번 보자고요. 수학 도수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아까 국어하고
인원의 진동폭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261, 600, 527, 684 이렇게 돼 있죠. 수학을 보니까 어머나 18, 234, 34 이러네요. 자, 예를 놓고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내가 131구간에 있어요. 100분의 98인데 위를 보니까 여기 132도 98이고 나도 98이야. 그럼 100분이 쓰는 대학은 똑같겠죠. 그런데 나는 대학을 올리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132에 한 칸을 1점은 올리려고 보니까 어머나 여기에 34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 나한테 덤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도수를 보면 상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올릴 거야. 한 칸 올려서 34명 홀 도전했어요. 그런데 100분위는 변화가 없어. 그럼 표점이 올라가니까 대학이 바뀌겠죠. 한 칸은 더 올리려고 봤더니 4,579명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점수가 바뀌네. 그런데 너무 많아.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올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33 얘 같은 경우는 아싸 할 수 있겠네요. 왜요? 위에 보니까 234명밖에 없어. 또 위에 보니까 8명이야. 그러면 완전 상향을 하나 도전할 때는 한 칸을 올릴 수도 있고 두 칸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면한 건 뭐냐면 내가 99인데 1점을 올려도 100분이는 99, 2점을 올려도 100분이는 99예요. 그럼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은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표점을 사용하는 대학에서는 위치가 2점이면 5년을 할 땡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수 분석을 해야 상향 도전을 할 때 어디까지 올리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으로 내릴 때 어때요? 안정으로 내리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려봤어요. 그럼 같잖아요? 여기 내려봤어요. 995명이나 있어요. 표점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정 소신 상향 쓸 때 내리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적정 잡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이 도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구간에 그렇게 되냐? 잘 보십시오. 상위 구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등급대, 1000명대, 10,000명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수학이 많은 걸 보니까 표점 1점에 14,000명이 있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어때요? 4,000명, 10,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어찌 눈이 감길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표점 1점에 10,000명에서 4,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오늘 도수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시 시즌이 되면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김희창 대표님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맥 에듀테크는 가장 전국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1시간 내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오늘 발표하면, 대기업에서 오늘 발표하면 오늘 줍니다. 오늘 바로 드릴게요. 마구 줍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따봉이죠? 완전 따봉이에요. 자, 사탐도수를 보면 어떤가요? 재미난 게 뭡니까? 여기 급간을 보니까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좁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칸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치와 법이 67이네. 원래 정법이 어려운데 작년엔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가장 많이 덤비는 게 생윤하고 사문이라 그랬잖아요. 생윤이 71이에요. 사문이 몇일까요? 사문이 70입니다. 벌어져 있잖아요. 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원이 많으니까. 과탐 볼까요? 자, 과탐은요. 많이 빠져나갔죠. 생명과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구과학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탐구를 할 때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잡는 아이들도 있고, 요즘은 아예 과탐을 안 하고 사탐으로 넘어가 버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각자의 위치값에 따라서 다르니까 내가 수시에서 끝내기 전략을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정시까지 끌고 가서 수시를 극복하고 할 건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정시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하셨나요? 자, 수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시의 목적은 남들이 쓰니까 쓴다. 여섯 장이니까 도로 집어서 던질 때 많이 있는 게 맞으니까 그거 쓴다? 그게 아니죠. 수시의 목적은 정시보다 잘 가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정시의 목적은 수시보다 잘 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입시의 기준은 뭡니까? 입시의 기준은 수능입니다. 내신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수능이죠. 수능이 교과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러면 수능 중심의 전략을 짤 것이고 교과가 수능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전략을 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걸 갖고 내가 내신이 안 나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한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신의 경쟁력보다 수능의 경쟁력이 위야. 이때 정시를 하는 거지. 내신도 안 되는데 수능도 안 돼. 막가파야.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요. 이건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아이들이 이거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좀 공부 좀 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군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이죠. 자, 서울대 무슨 군이에요? 자, 여기를 볼까요? 이렇게 작년에 원서 쓸 때 쓰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서울대 나군이죠? 그다음에 고대 가군이죠? 연대 가군이죠? 자, 그다음에 다군에 보니까 다군에 우리가 알만한 데가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성대, 서강대, 중대, 한양대 일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상위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죽어도 가야 돼. 그럼 얘 고대나 연대 둘 중에 하나 쓰겠죠? 그리고 안전빵으로 쓴다라면은 성대 정도 쓰겠죠. 근데 서울대를 가고도 남는 점수야.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과라면 메디컬 라인에 어디가 있어요? 한의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천아인데 서울대 인문계열 붙고 그 아이가 아마 연대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구 한의대 붙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 대구 한의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잘 다닌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극단으로 가봐야 고대밖에 못 갈 성적이야. 그런다면은 연대 위험하면 고대 잡겠죠. 서울대 못 지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대, 서강대로 가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중대 쓰겠죠. 중대도 불안해. 나는 무조건 붙어야 돼. 그러면 그 아래로 한 칸 더 내리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대나 홍대로 가겠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다구는 왜 이렇게 적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구는 모집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하자? 가군과 나군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많은 곳에다가 낚싯바늘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많은 데에서 승부수를 걸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을 가나군 중에 잡고 소신으로 올리고 확 올리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구는 뭐가 많겠어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변수가.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간호학과 다니던 아이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근데 간호학과 좋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도전했는데 중대 다군을 쓰고 예배 484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삼수를 해야 되냐, 복학을 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붙었어요. 그 지금 중대 열심히 잘 다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군 배치를 보면은 내 성적을 놓고 위치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다? 지원자의 심리가 작용한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심리. 자, 이거 가지고 30분 가네요. 자, 어머님들 처음 보시는 건데 이게 줄여서 변표라고 하는 겁니다. 변환 표준 점수표인데 이건 뭐냐면 탐구 과목이 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로 줄 세워서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분위별로 보정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 대학은 어떻게 한다?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탐의 변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갈수록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습니까? 건대 통합이죠. 경희대 통합이죠.
광운대 통합이죠. 동국대 통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어, 카톨릭 때는 간호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사과탐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런데 뒤로 가서 보면 이렇게 시립대를 보면 어때요? 뭐가 좀 이상하네요. 사탐과 과탐을 보니까 과탐의 변표가 사탐보다 유리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반영 비율로 또 봐야 되겠죠. 변표에 반영 비율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이 있겠죠. 영어가 가감점이 있겠죠. 반영 비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모아놨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오늘 알고 계시면 돼요. 이화여대도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중대도 통합이고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30분을 설명을 드렸네요. 얘는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정식 검색기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정식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자,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드릴게요. 앞에 거 데이터는 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7 수능 보고 나면 제가 또 분석을 할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의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의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의예.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크게 놓을까요? 자,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글씨가 깨알 같아서 그러죠?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자,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능 활용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 이 학교가 100분위를 쓰냐? 아니면은 변표를 쓰냐? 아니면 표준 점수를 쓰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 100분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위 섞여 있죠. 변표, 표백 이렇게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의회는 대부분이 탐구 반영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라, 하나짜리가 여기 보이네요. 동신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동신대학교요. 어디에 있나요? 전남에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거의 다 두 개가. 그리고 하나가 들어간 데가 의예과의 조선대입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 희망의 불빛입니다. 그렇죠? 탐구 하나가 망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구간. 그런데 인원이 어떻게 돼요? 코딱지만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궁금하신 게 뭐겠어요? 자, 도대체 미적하고 과학하고 묶어놓은 대학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미적하고 탐구 하나를 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씩 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 데이터 보면 참 편하겠죠. 미적, 과학, 가천대네. 그리고 여기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10%, 3%, 5%, 7%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렇죠? 여기 누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기하도 있죠? 그 다음에 과학의 가산점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이야. 그런데 탐구가 하나가 껴 있어요. 사탐이. 난 과학을 안 했어. 과학 두 개만 한 데는 빼내야 되잖아요. 어딘가 보니까 동의대학교가 하나가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미적기하고 반드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만 껴야 되는 대학이 어디냐 이거예요. 과학만 껴야 되는 대학. 그러면 이 대학들은 과탐을 상위권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학을 두 개를 이미 다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대학들이 어딘가요? 어이구, 앞으로 좀 가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가천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고신대. 결론.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미적과 또는 기하와
과탐 두 개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의대를 지원한다라고 친다라면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아니, 확통 잡고 가는 데는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확통을 잡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한번 볼까요? 확통 잡고 사탐.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사과 같이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딥니까? 대구한의대, 동의대.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가 뭐였어요? 대구한의대 썼단 말이에요. 대구한의대. 이렇게 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이.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대에 쓰는 아이들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중심을 둘 건 뭡니까? 여기에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야. 자, 올해 학생부 들어가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봅니까? 여기 군 배치 있죠. 가군, 나군, 다군 있고요. 자, 여기서 학생부가 들어가는 구역을 한번 보자고요. 40, 서울 되겠죠? 20, 10, 5.35도 있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려대 교과 우수자형이 있고요. 자, 고려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머, 그러면 내신 나쁘면 우리는 고대 못 써? 그러면 고대는 교과 우수형이 있고 수능 일반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 우수형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우수형도 수능에 강한 아이들은 2등급 때까지는 붙으니까 도전해보라는 얘기죠. 학교가 어떻게 돼요? 고려대학교 있고 덕성여대, 그다음에 연대, 중대, 뭐 서울대 이렇게 있겠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돼요? 동국대하고 중대가 들어오잖아요. 동국대가 10% 학생부를 반영하고 중대는 어떻게 됩니까? 적으세요. 출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출석. 그러니까 출석이 펑크가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프더라도 슬라이딩을 해도 학교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렇게 가서 볼게요. 아까 여기 뭐였습니까? 반영 조합이 있었죠? 나는 수학을 못해. 자, 여기 다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빼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값이 많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국수 영탐, 탐구 하나, 그리고 여기 택 두 개, 택 세 개.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잘하는 거 골라라 이거야. 그다음에 국수 영탐 하나, 국수 영탐 투, 그다음에 한국사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너 수학 못하지? 우리가 알아. 너 탐구도 젬병이지? 우리는 국어 영어만 볼게. 이런 데도 있네. 고속버스 타고 좀 멀리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 국어 못하는 아이들은 국어 빼고 보는 전형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정시가 이렇게 조건값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국영수도 다 빼버리고 탐구만 보는 데도 있네. 그렇죠? 이거 어딘지는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탐구 하나냐 두 개냐 이거 봐야 되겠죠? 보통 재학생들은 보면 탐구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다? 이 뒤에 반영 비율입니다. 각 대학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없는 데는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없는 데는 가천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국수 우수한 순으로 40, 30, 영어 플러스 그다음에 사과 우수한 순으로 20, 10.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우수하고 덜 우수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마다 다르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기관 그 사이트 이용하시라고요. 거기에 넣으면 계산이 되니까 무료로. 응? 그리고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 반영 비중을 높이면 되겠죠.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막 50까지 가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국어가 강해. 그러면 국수가 1 나온다. 그러면 서울대로 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니 뭔가 지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문과 아이들은 수학을 놓고 싶을 거고 국어가 죽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전에 수학이 계속 오남았는데 수능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수학 2등급 나와서 숙명여대간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영어 잘해? 그러면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데를 쓰면 돼요. 영어 못해? 그러면 영어 안 들어가는 데 쓰면 돼. 가감점 하는 데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사도 비중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 있으니까. 그럼 이 뒤에를 잘 보세요. 영어를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립대 학교를 한번 볼까요? 시립대. 시립대가 영어 조건값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인문 1이 있고 인문 2가 있고 자연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문에 뭐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150이에요. 1등급 점수가. 어라, 여긴 또 200점이야. 보니까 인문의 도시행정, 자유전공, 그다음에 자연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유전공 이런 데는 다 100점씩, 150점씩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순수 문과 이런 데는 2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 계산 방식에.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볼까요? 선물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로마하는 학교잖아요. 서울대를 치면 어디가 나와요? 남서울대가 나옵니다. 여긴 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영어의 점수를 보면 2등급이 0.5점가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6점입니다. 작년에 5등급 맞고 서울대 합격한 아이 사례를 넣어놨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5등급인데 붙지? 없나? 정시가 그렇게 만만의 콩떡인가요? 그게 아니라 탐구 두 개가 탐구 2를 잡았어요. 자, 2가 하나 있으면 3점 가산점이 들어가요. 두 개가 있으면 5점 가산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개를 둘 다 잡았으니까 5점이니까 계산하면 1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국수가 완벽합니다. 완전 국수집이에요. 국수집.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돼? 국수집이 돼야 된다 이거야. 국수집. 응? 국수집. 삑살이 났네요. 목이 막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적어도 서울대를 쓰려면 안정적으로 2등급은 나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3등급까지는 같은 점수다 이거요. 4등급부터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적어도 3등급은 맞자. 막 5등급 나오고 그러면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시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또 하나 정리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47분이 지나갔네요. 큰일 났네요. PPT 열지도 못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서를 쓴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경쟁률을 봐야 되잖아요. 경쟁률. 경쟁률을 볼 때 눈치 작전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앙 댓글을 넣었는데 3일이니까 2일 전, 1일 전, 마감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진학사하고 uapply.com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일 전에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오죠, 거의. 1%, 2%, 여기 화학과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1일 전에 여전히 안 들어옵니다. 마감일 오전까지도 눈치 작전 심하고요. 오후에도 2시 되면 딱 멈춘다 이거야. 응? 파워 경쟁률이 블라인드 경쟁률이 딱 멈춰 이게 경쟁률을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2시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블라인드 시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 회의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겠죠. 여기가 터질래, 여기가 빵꾸가 날래,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작년에 제공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블라인드 경쟁률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블라인드가 뭡니까? 블라인드 시간대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냈었는데 여기로 내림차순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자, 톡을 쉬는데 화면이 안 보인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를 안 했네. 혼자 떠들고 있어요. 아이고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죠?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바꿀 때마다 빨리빨리 할게요. 반성문 써야 되겠네. 여기 블라인드 경쟁률을 보면 무슨 과예요? 사회학과죠.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 이후에 75%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건설환경 플랜트도 72%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약학의학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변동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할 때는 블라인드 경쟁률까지 보고 다 뜯어놓고 그리고 원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홍시감도 아니고 감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입시는 과학이다. 따라하세요. 입시는 과학이다. 그래서 뭘로 해라? 데이터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입시는 과학이다. 여기다 써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에 저희가 정시의 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정시 상담을 다 했습니다. 이게 실제 썼던 마지막 최종판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점수를 지금 넣어놨는데, 국어 언매했고요. 126점 맞았습니다. 126점. 자, 2등급에 백분위가 89예요. 좀 아깝죠? 그렇죠? 아, 화면 공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지금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이제. 얘 100분이 92.5입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어머님들의 센스. 감사해요. 자, 언매를 보니까 126이고, 미적이 136이에요. 수학이 강타자죠? 얘가 물리를 너무나 좋아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물리 원하다가 2로 바꿨어요. 얘가 만약에 국어를 하나만 더 맞았으면 대학에 바뀌었을 겁니다. 이 아이 어디 갔냐면, 성균관대학교 를 합격했어요. 그 자연계열 합격했어요. 자연계열. 지구 1 나왔죠? 물리 2 잡아놓고 3 떴습니다. 아마 원을 계속 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 2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원에 맥히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2, 또 하나는 서울대를 겨냥해서 잡았는데 여기서 미스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샘플링으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합격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거예요. 어머님들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아이들 추합으로 해서 많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적정선만 한번 볼까요? 적정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2 정도는 100분의 92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조금만 크게 할까요? 뭐가 나와요? 대학별 환산점이 나오죠. 그러면 아이의 표점 100분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별로 다시 계산을 자동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점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만 갖고 뭔가를 유불리를 분석해서 어떻게 쓰란 얘기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여기에 보면 환산백분위가 있습니다. 얘 백분위가 92였어요. 92점 아까 몇이었나요? 5였죠. 그런데 환산백분위로 다시 계산했어요. 그 대학별 방식으로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는 93.8이 되고 어디는 95.3이 되고 어디는 93.47이 돼요. 다 다르죠? 이거 어머님들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정선 잡아놓고 여기에 하향, 소신, 상향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정, 그 다음에 적정, 상향 이렇게 세 개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서는 색깔로 구분합니다. 색깔로. 근데 색깔을 보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입시가 색깔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화여대, 남자이니까 이화여대는 못 가겠죠. 중문안이 있어도. 그렇죠? 얘 라인을 보니까, 중대, 한양대, 식영과는 죽어도 안 가겠죠. 물리하던 녀석이니까. 이렇게 경희대, 시립대, 한양대, 이 정도 라인이 뜨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향도 한번 볼까요? 하향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향을 보니까 어디가 나오나요? 건대,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대 자연과학계열 나오죠? 여기 하향으로 썼던 거에서 붙은 거예요. 안전빵에서. 그리고 위로 이제 올렸었는데 거기서 아웃된 겁니다. 위로 올렸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하나만 더 맞았으면 답이 달라질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신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신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소신을 내림차순을 한번 해놓아 보겠습니다. 서울만 볼게요. 얘 지방으로 안 갈 거니까 서울만 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뜨나요? 한양대, 성균관대, 자, 이런 대학들이 뜹니다. 서강대 이런 대학들이 떠요. 자, 문제 한 개만 더 맞아보자고요. 한 개를 더 맞으면 표점이 보통 2점에서 난이도에 따라 4점 정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기분 좋게 그냥 3점 정도 시원하게 한번 올려볼까요? 문제 한 개 더 맞았다는 얘기예요. 표점 3점 올려볼까요? 좀 짜게 해서 2점만 올려볼게요.
짜게 해서.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26인데 128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126, 여기 다시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합격률 50% 미만으로 해서 나와 있죠. 학교 잘 보세요. 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맞았다고 보자고요. 12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환산점이랑 다 바뀌어버립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자, 갑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아까 소시였는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적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대학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합격의 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희망을 갖고 도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맞았다면 얘는 위치값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기 고대 가정교육에 나와 있네. 그렇죠? 만약에 물리에서 하나 더 맞고 국어에서 하나 더 맞았다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겠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까 시원하게 한번 쏴볼게요. 여기 하나만 더 맞아서 60, 그냥 짜게 62점으로 보겠습니다. 표점을. 62점. 자, 어떻게 될까요? 등급 안 바뀌죠? 자, 어떻게 되나요? 다적정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다적정. 그렇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별로 하나씩 더 맞는 전략을 쓰자. 언제? 이번 6모 때. 3모 때. 이번 5모는 쉬웠으니까. 3모 때 성적이 안 좋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5모 때 올라갔다면 더욱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걸 근거로 하나씩 더 맞자. 언제? 6월 4일 날. 그리고 내 지침을 바꾸자. 앞으로의 지평선을 바꾸라는 얘기죠. 대학의 지평선을 바꾸라. 그러면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렵고 지치더라도 어머님들은 너 그래서 되겠니?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의미에서 애 두 번 죽이는 말이 있죠.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거. 그러죠?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네가 고3이 맞니? 그죠? 걔 고3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재수하는 애들이 집에 와서 10시 넘어서 공부 안 한다고 속 터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재수하는 놈 맞아? 아니 그러면 아침에 8시 나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하다 왔는데 그러면 좀 쉬고 자야죠. 거기다 대고 독화살을 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애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그냥 속이 없는 말이라도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이러다 몸 상해. 좀 쉬면서 해. 좀 자고 해.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속이 없어도. 그러죠? 속이 없는 말이라도. 자, 제가 어려운 거 보여드렸어요. 문제 하나 바꿨습니다. 문제 하나. 그러니까 이번 육모 때 어마어마한 거 하지 말고 과목당 딱 하나씩만 더 맞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학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면 박수. 자,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볼게요. 박수, 박수. 좋아요. 애들 못 살게 좀 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오늘 애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들 고3 때 그렇게 막 죽게 살기로 공부하셨나요? 그죠? 말로 공부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머리를 빡빡 깎고 독서실 들어갔는데, 그죠? 저희 때는 머리 깎고 이게 독서에 들어가면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머리 깎고 독서에 들어가면요, 감기만 걸립니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요. 엑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PPT로 넘어와서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정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엑셀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정시 예와 지원 전략,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정리하면서 가고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게 저희 김희창 대표님 전화번호예요. 저희 둘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분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작년에 저희 맥 에듀테크에서 만들어낸 수시정시 최종 합격자 명단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웬만한 학교 아니면 웬만한 재수학원 이름보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시가 두 칸이 있는데 정시 집어넣으라고 뺐어요. 적지 않죠? 믿음을 갖고 도전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우주공학과가 나이를 오늘 사례에 넣는데 얘 내신 4등급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갖고 정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이 좋으면야 좋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경쟁의 칼날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도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치고 아픔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웃으면서 대학 간 아이들 없어요. 다 스스로 넘어야 되는 벽이 있었고 스스로 건너뛰어야 되는 허들이 있었고 강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넘어간 아이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 그래 부모님들의 헌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의 방향성, 그 다음에 아이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PPT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하려면 저 죽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고 자료 드릴 테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메모로 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은 400명이 하고 아니 왜 반타작만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상처받아 상처받아. 자 갑니다. 첫 번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보다 환산점이다. 백분위의 합이나 표점의 합이 아니다. 환산점이다. 따라하세요. 환산점. 그러면 수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는 교과 전형은 등급이 아니에요.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교과 환산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둘 다 환산점. 교과 전형이에요. 학종은 환산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논술도 환산점에 논술점을 봐야 돼요. 논술 점수를 보는 거예요. 합격점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정시도 뭐다? 환산점이다. 두 번째, 이제 정시에도 학생부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수시는 수능을 본다. 정시는 학생부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 지역 이제 490명의 이 증가는 상위권에 급변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좀 한번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합격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들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서울대 우주공학과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수의학과가 하나이고요. 약학과가 하나이고요. 국민대 미래융합 C가 하나입니다. 수학을 전혀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 수학 5등급입니다. 이과 있는데 문과로 바꿨어요.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꾸고 수학이 5등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를 갔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 수학이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내신이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데 얘는 가천대학교 붙고 단국대학교 융합수제공학부 붙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씩 볼게요. 요게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니는 성적표인데 얘가 왜 붙었나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보자고요. 영어 5등급이죠. 그 다음에 언매와 미적이 99, 100이죠. 완벽합니다. 그렇죠. 미적분 139죠. 아까 139가 만점자였죠? 그럼 100점 맞은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140이 넘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139네. 잘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화투와 생명과학 2예요. 그러면 얘는 1이 아니고 2입니다. 그럼 몇 점을 좀 벌써 먹고 시작했어요? 5점을 먹고 시작했어요. 5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 5등급이죠? 마이너스 6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몇 점이야? 1점 빠진다는 얘기죠. 1점. 그래서 얘 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점하고 백분위하고 다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얘 거를 보면 이 점수 계산 방식을 보자고요. 환산점이 398점인데 아까 영어하고 탐구하고 놓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사도 부족해. 한국사 4등급이야. 그러면 0.4점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습니다. 그럼 얘가 붙은 이유는 뭐였다? 제가 아까 말하겠습니까? 국어와 수학이 완벽했다 이거야. 전국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점을 플러스해서 가산점으로 받았고 수리과학부가 작년에 밑바닥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진 점수를 극복하고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이었다면 얘는 아마 최초합으로도 붙을 수 있었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가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까지는 주요하겠죠. 올해까지는. 내년이 되는 28학년부터는 안 되겠죠. 왜? 과탐2가 없잖아요. 통사 통과로 통일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점 먹고 들어가던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평가가 40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구가 반쪽 나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학생부를 C등급을 맞았다?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뒤집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뒤집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학생 갑니다. 두 번째 학생이요. 네. 일찍 나가보신다고요. 영상 드릴게요. 영상. 우리 뭐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자, 제가 좀 친숙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아,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옆에 학원 아이들이 막 인사를 해요. 지네 선생님 줄 아나 봐. 이게 되게 평범하게 보이나 봐요, 제가. 그죠? 자, 서울대 우주공학과를 노예비로 붙었어요. 노예비가 뭡니까? 예비 번호가 없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붙었어요? 스마트 모빌리티에 예비 3번으로 붙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예요. 자, 원 잡았고 알아보는 왜 썼냐면 알라의 은총이 비껴갔는데 여차하면 서울대를 문과로 교차 지원하려고 아랍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교차 지원할 일이 없었습니다. 얘 내신 4.4인데요.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까지 붙었고요. 다군을 성대 반도체 썼는데 아마 붙었을 겁니다. 끝까지 확인을 안 해줘서 몰라요. 자, 노예빈데 모의 지원한 걸 보니까 앞에 의대, 치대, 한의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빠진다라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노예빌 때 어머님이 많이 낙심하셨는데 기다려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학과 국어가 표점에 이게 보면 백분위와 표점을 보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얘걸 분석을 해보면 100분의 96.33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입장에서 서울대는 다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9도 있고 2도 있네? 그렇죠? 그럼 아랍어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냐? 제외고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라고 그냥. 그러니까 상위권 이과는 문과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고 이과는 제2외국어를 신청을 해둬라. 만에 하나를 위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그런데 얘 거를 보면 여기 고려대학교도 보면 쭉 이렇게 적정선이 나와 있죠. 합격률도 나와 있고 그런데 서울대 우주항공 보면 적정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합 계산하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 각오하고 쓰고 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붙었으면 됐지. 지금 아주 잘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머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얘기예요. 참 대단한 학생이잖아요. 자기를 극복한 아이니까. 그렇죠? 어머님이 원서를 쓰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3월 달에 한번 만나고 6월 달 수 있을 때 만나고 논술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술 시험장에 갔을까요? 안 보냈지. 안 보냈지. 왜냐면 논술 써서 붙어버리면 서울대를 못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능 뒤로 잡는 거예요. 지금 수시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논술 시험장에 안 보내고 얘는 서울대를 붙은 겁니다. 고대도 정시로 붙은 거예요, 정시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3월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어, 저하고 인연이 깊진 않잖아요. 세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그런데 정시에서 이러한 학교들을 지원해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참 이게 가슴에 남아서 외우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합격 여부를 떠나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아이 지금 아이들 다 일반고 아이들입니다. 일반고. 얘는 내신이 2점 아마 3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능이 극강이었어요. 수능이 극강. 6월, 9월 달에도 95 정도가 넘어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쓰고 싶겠죠. 연대가 가군이고 나군이 수의학과인데 전북대, 경북대를 쓰려고 했는데 약간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서울대를 썼으면 붙었겠죠. 그러면 얘 꿈은 수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대 6개 수의대 쓰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정시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다구는 쓸 데가 없잖아요. 성대를 쓰자니 애매하고 중대를 쓰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위로 올려서 약대를 쓴 거예요. 계명대, 약대. 이거 30분 남겨놓고 붙었습니다. 30분 남겨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국수가 완벽하다 이거요. 국수가 영어 2등급 나왔네. 그런데 얘는 어때요? 1, 2예요. 그럼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맨 위는 다 1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2, 2잖아요. 2,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얘는 수혜가 꿈이니까 재고를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약대는 추합으로 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북대 수혜가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뭘 쓴 거예요? 안전빵으로 96.5잖아요. 연대를 안전빵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수의대를 상향으로 도전해 쓴 건데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합격점이 나와. 그러니까 과감하게 쓴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맞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화성고 아이예요. 화성고. 그러니까 내신이 3.4니까 내신이 나쁘냐? 아니에요. 여기 갑방고지 않습니까? 7개 붙은 애는 저 처음 봤습니다. 얘가 카이스트 쓰고 카이스트만 떨어졌어요. IST는 왜 썼냐면 에너지 공대하고 점수가 좋으니까 학교에 합격증 하나라도 더 주고 가. 그동안 3년 동안 다녔으니까 쌤들한테 보호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 쓰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 보면 2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2가 떠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서울대를 위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낮춰서 의료학과를 쓴 겁니다. 낮춰서. 그 다음에 얘가 가고 싶은 데는 단국대 약대였어요. 근데 단대 약대가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죽어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빠진 거예요. 마지막 가서. 그리고 약대 갔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두통이 좀 있기 때문에 펜잘과 우르사는 평생 공짜. 졸업하면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켄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까지 해서 7개를 다 붙었고 한양대는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 자, 여기 보시면 단대학대가 소신선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자, 얘 백분위가 95죠. 그런데 환산백분위로 보면 96이에요. 96. 그런데 여기 적정선이 96이고요. 소신선이 95.5잖아요. 그리고 96.4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 있어요. 그러면 적정선은 한번 떨어졌다 붙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하향은 붙는 구간이지만 하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역인재가 아니잖아요. 여기 경기도니까.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5명밖에 안 뽑지 않습니까? 코딱지만큼 뽑는다고요. 지내놓고 보면 합격을 하고 나서 보면 당연지사고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이 과정을 지낼 때까지는 피가 마르는 겁니다. 피가 마르다 못해서 받을 겁니다, 아마. 자, 다음 볼게요. 자, 얘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융합 C를 예비 22번으로 붙었는데 얘는 가천대 1단계 통과해서 면접 대비를 한번 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면접 준비를 포기시켰던 아이예요. 포기시켰을 때 두려움이 앞서죠. 만약에 정시가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내신이 3.6이니까. 왜냐면 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이 5등급이니까. 그런데 찾아보니 국민대 미래융합 C는 이게 예체능의 자유전공이에요. 그래서 전과시킬 각오를 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등급에 탐구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겁니다. 지금 내신이 안 되고 수능이 안 나오는데 학교를 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수학을 붙잡고 내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둘 문제가 아니라 올릴 수 있는 걸 올리자. 그게 뭐였다? 사탐이란 얘기죠. 사탐이 100에 96에 완벽합니다. 그리고 국어를 준비시켰어요. 영어는 지금 3 나왔죠?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수학이 5예요. 수학을 빼겠죠. 그랬더니 이게 하향이 떠버린 거예요. 근데 하향인데 너무나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예비번호 받고 뒤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점수대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에도 국민대를 간다. 여기 6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합불 데이터 다 나오면 몇 명까지 빠졌나 확인하겠죠. 22번이면 앞쪽에서 빠진 거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학교 가고 뭐 아이가 뭐 자신감이 넘쳐요. 어? 얼마나 뭐 멋집니까? 그렇죠? 대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5.46입니다. 5.46. 논술 쓰고 깨끗하게 아웃되고 정시까지 온 아이예요. 얘과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뭐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없죠. 화탐 보면 3, 4예요. 그 다음에 영어 2에다가 수학 2입니다. 수학이 살려줬습니다. 가천대학교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단대가 안 빠졌어요. 예비 5번까지 가다 쭉 안 빠지다가 빠졌습니다. 어머님이 5번부터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몇 번인지는 저 잘 몰라요. 뒤쪽에서 앞으로 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얘 거를 보면 얘가 80인데 80이면 되게 애매한 구역이죠. 어딥니까? 이게 명지대 끼고 가천대 끼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천대를 뭘로 썼어요? 여기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가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은 뭐고 투는 뭐니? 원은 백분위로 쓰는 거고 투는 표준 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니까 백분위가 유리해. 이런 거예요.
엄마들이 물어보는 게 백분위 전략을 써야 돼요? 표점 전략을 써야 돼요? 환산 점수 다 계산해봐서 어떤 게 위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 영역이 다 들어가냐, 세 개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빨라지네. 이러다가 나 랩을 하겠네.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적정무선이에요. 그 다음에 단국대도 적정무선이에요. 융합수제공학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좀 빨리 빠졌어요. 가천대가. 단국대가 뒤에 빠졌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단국대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너무 기쁩니다 했는데 아, 기뻐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뻐야 되는 상황이죠. 내신이 5등급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다니면서 수학이 2등급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으면 미적 잡고 어떻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겠죠. 뭘로? 최저가 있든 없든 따져서 도전할 수 있겠죠. 뭘로? 논술로. 아마 이런 아이들이 도전할 겁니다. 그러죠? 이런 아이들이 어디냐면 이게 갑방고예요. 갑방고. 예? 자, 넘어갑니다. 학교 이름 밝히기로 그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능 결과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때요? 여기 지금 사례 분석을 5명을 해드렸는데 희망이 좀 생기시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한다, 중간 지점에 있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너 극단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유혹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가 모집까지 뒤에서 안 빠지면 피 마르는 건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죠. 피가 마르다 못해서 받는다니까요. 그러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너 몇 분까지 갔니? 정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서 대학에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지만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희망을 좀 갖자. 내 아이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가자. 여기서 수능 결과 분석은 아까 다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이 두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환산점으로 뒤집는 거예요. 환산점으로 뒤집는 거. 자, 여기 서울대 춘융학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대기업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 표점합이 397, 397 똑같아. 그런데 환산점으로 뒤집어 보니까, 얘는 398.4고요. 얘는요, 399.5예요. 뭐가 차이가 있지? 보니까 얘는 원이고요. 언매 미적이죠? 얘는 원투예요. 3점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산점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99.5로 얘는 붙고 얘는 떨어졌다 이겁니다. 떨어졌다. 표점이 같아도. 그러니까 뭐를 봐라? 따라하세요. 환산점. 한 번 더 환산점. 자, 등급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분위 보는 거 아니에요. 환산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고 있으려면 머리 터지겠죠. 그러니까 각 기관에 있는 프로그램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경희대 볼게요. 경희대. 재밌죠? 경희대 경제학관에. 그런데 A와 B를 보니까 A는 합격이고 B는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표점을 보니까 얘가 표점의 합이 378이고 375예요. 3점 얘가 앞서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고 얘가 붙었네. 뭐가 문제일까? 얘는 한지하고 사문이죠. 그럼 이거 확통 잡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미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물리 잡은 거 보니까 100% 뭡니까? 미적 잡았겠네.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산점으로 뒤집었더니 확통하고 미적이면은 만점자부터 표점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얘가 이거를 과목으로 극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548.1이고 544.70이네. 그래서 표점이 얘가 위지만 얘는 떨어지고 얘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 입장에서 장난하니?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다. 왜? 수학 반영 비중이 30%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는요. 국어 반영 비중이 30%죠? 얘는 표점합이 올라가지만 얘는 국어하고 수학이 위에 있어요. 표점이. 그잖아요. 124, 121, 128, 123이니까 30, 30 집어넣으면 여기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단순합으로 이렇게 숫자상의 숫자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는 복잡하지만 이게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어머님들 오늘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학생들 어머님들은 전혀 이런 부분들이 생경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의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미리 공부를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자, 사탐론이 심화될 거다. 과탐이 급감한다. 근데 정시의 극상위권은 과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 의대에 써야 되는 애들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산점의 역전. 역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 애도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자, 뭐가 달라졌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N생은 늘어나는 거 뻔히 알 거고요. 황금돼지에 작년에 재수한 아이들이 정시도 보수적으로 지원했고 수시도 보수적으로 지원했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갈 학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뭐 그녀가 생겨서 만족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마음속에 여긴 내 학교가 아니야가 팽배하겠죠. 그럼 육모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방심하지 말라. 어?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고 지금 지치거나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해라. 이게 지치고 힘들면 이렇게 하자고요. 내년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보자고. 응? 재수학원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냐? 푸른 잔디밭에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파란 하늘을 볼 거냐? 선택하세요. 그녀의 무릎, 그놈의 무릎. 아니면 재수학원.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좀 모든 걸 다 걸고 목숨 걸고 공부하자. 공부하다 죽은 놈은 없다. 공부하다 죽은 놈은 없다. 자, 그리고 28학년도가 되면 다 뒤집어지니까 유불리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올해 일단 합격하는 전략을 먼저 쓰자. 의대의 변수가 상당히 많이 좌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정시 모집인원 해변에 수능을 대부분 이게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고 실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92.8%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그리고 군 배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사항에서는 수능 11월 19일 날 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원서 접수가 작년에는 12월 29일부터 해서 1월 초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 있어. 1월 뒤로 넘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네. 정시에도 학생부를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대 23년도부터 들어갔고, 자, 지역균형 40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0점이에요. 지역균형 30점 기본 점수 10점 갖고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 전형 20점 중에 15점 기본 점수 5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내신이 나빠도 학생부가 부족해도 수능이 좋으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대는. 그러니 내신이 부족해도 수능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 아이들은 도전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교과 우수형과 학업 우수형이 있으니까, 수능 100이 있으니까 이 교과가 좋고 수능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나 수능이 좋을 때 2등급 때까지는 써도 합격선이 나오니까 너무나 불안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번 타자 수능이다. 그 다음에 연대가 작년부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한양대가 10% 들어가고요. 자, 성대 사범대가 좀 그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 성대 사범대가 다군으로 이동하고 작년에 나군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20%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수능이 최저로 3합 6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야, 정시에 최저가 있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학생부로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사범대는. 그러니까 3합 6이 맞고 그러면 둘둘둘이잖아요. 그러면 둘둘둘이면은 경희대 정도 나오는 애예요. 다 2 찍으면 경희대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88에서 87, 89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경희대 정도 나오는데 사범대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서 쓴 게 아니라 정시에서 성균관대를 한 번 더 도전하라 이거야. 다군으로. 어때요? 좋은 팁이죠? 그죠? 한번 해봐라 이거야. 동대 10% 들어가는 거고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군의 일부예요. 다군의 일부. 다군, 가군, 나군 아니에요. 중앙대 출결 10%니까 뭐 미인정 이게 막 많은 애들 아니면 이거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28학년도가 문제인데 그건 제가 한 장에 넣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수능의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탐 다 무너졌죠. 그다음에 미적 다 무너졌죠. 통합으로 이제 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들은 대폭 감소했는데 메디컬 라인하고 직업국 라인에서 일부 대학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정시 검색 갖고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정시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정시에 학생부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확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이전에도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학습량이 미적이 거의 세배에서 네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확통으로 바꾸면 애가 갑자기 똘똘해져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습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수시로 써야 되는 상황이냐. 그래서 등급으로 해서 수시서 끝내야 되냐. 아니면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미적 잡고 끝까지 가야 되냐. 아니면 이게 확통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바꿔서 뒤집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냐.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그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국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다군의 일부인데 경영 바이오 시스템 사범 열린 전공이에요. 그다음에 중앙대 출결 10%인데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범대 말씀드렸고요. 자, 영역별 반영 비중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아까 보여드렸죠? 어떤 대학은 수학이 비중이 높아. 어떤 대학은 국어가 높아. 나는 국어를 못 봤어? 그럼 국어 반영 비중을 낮추면 되죠. 나는 수학을 잘 봤어? 영어가 강점이야? 그러면 영어 반영 비중이 들어가면서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데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탐구 하나가 죽었어? 그럼 탐구 하나만 쓰는 대학을 잡거나 아니면 탐구 반영 비중이 낮은 데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수능 성적표에 따라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외고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은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립대 아까 영어 보여드렸죠. 여기 성대 변표가 참 재밌습니다. 가군 나군은 이게 변표에서 탐구가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다군은 재밌습니다. 한 개 들어가요. 한 개. 잘한 거 한 개만 넣겠대 성대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교인데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점 들어가는 거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짚진 않을게요. 자, 이거 중요한 거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15개 대학에 올해 고3들이 지금 고2 엄마들도 여기 계시니까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정시 어떻게 돼요, 선생님?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28학년도에 적용되는 정시를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2027 있고 2028 있죠? 저 이번 설명이 준비하다가 지금 연구하다 연구될 뻔했습니다. 내일부터 연구 없다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서울대는 정시 반영 비중이 30.7이에요. 그렇죠? 자율공부하면서 동국대가 29.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군 일부라 그랬죠? 전군이에요. 가군, 나군, 다군 전부 다 20%로 올렸어, 동국대는. 그 다음에 홍대가 또 이렇게 10%를 다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숙명여대 들어가고. 그러면 가만히 보자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 여기 외대만 수능 100이야. 나머지는 다 뭐가 들어가? 서류가 들어가거나 출결이 들어가. 그런데 출결에 빵꾸 나는 애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못 쓰면 고대 일반 전형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대도 일반형과 특화형이 있어요. 특화형이 뭐냐면 너 국어 잘해? 그러면 국어에 강점을 두는 거야. 너 수학 잘해? 그러면 이과겠죠. 그러면 수학에 강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사범대 빼고 나서는 수능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출결이더라고 교과 10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가 100%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고2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시의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입시의 시작은 수능에서 시작한다. 라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래서 정시만 놓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뜯어보면 출결 문제된 애들 많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과가 10이에요. 이게 치명상이겠냐고요. 서울대도 20%가 4.4가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빵집에 불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유불리를 따져서 살펴보셔라 이겁니다. 정리해놨으니까 뭐 지금 마음이 급하면 사진을 찍으시든 캡처하시든 하시고 자료 보내드리면 요거 참고해서 하나 복사해서 책상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대 증원 볼게요. 지금 몇 시인가요? 아유, 벌써 9시나요? 제가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매듭 지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중간에 끊으면 어머님들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집중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해도 좀 되나요? 허락을 놓고 해야지. 허락을. 배고프셨나? 1부는 나가셨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 많으니까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보겠습니다. 의대 490명이 늘어나는데 올해 490명 늘리고 순차적으로 내년부터는 613명씩 늘린다고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늘어나. 그러면 어디가 많이 늘어나냐 보니까 권역별로 배정된 거 보니까 부울경이 97명, 대구 경북 72명. 제일 많이 늘어난 학교 보니까 강원도네. 그렇죠. 강원대네, 강원대. 그다음에 충북대예요. 전남대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어디예요? 가천대, 인하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균관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코딱지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여기서 보면 그 동네 애들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등록금과 생활비도 지원해. 그런데 10년을 묶여 있어. 10년을 묶여 있는데 서울로 못 올라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니까 나는 간다. 가겠죠. 그러면 일반 전형보다는 점수가 낮겠죠. 왜? 그 동네 애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 애들 외에는 못 쓰니까. 그러면 등급이 약간은 내려갈 걸로 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0.1에서 0.3등급 정도 낮아질 걸로 봐요. 그러면은 지방 아이들은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의대만 다 쓸까? 아니겠지. 의대를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지역 의사제 전형을 쓰면서도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쓰겠죠.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쓸 때 공학이나 생명을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음 어디겠습니까? 의대 쓰고 나머지로 내려오면은 치대예요. 그다음에 약대, 수의대 이렇게 내려가겠죠. 한의대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떨어지고 지방에서 의대를 붙었다. 그러면 지방의 의대를 쓰고 나머지 서울대를 붙으면 빼겠죠. 그렇죠. 연쇄 효과가 있겠죠. 그럼 밑으로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여전히 N수생들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의대 점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연쇄 하락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여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쓰고 치대 쓰고 그다음에 연대 쓰고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메디컬 라인 붙으면 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약대, 단대 붙고 서울대 붙었어도 빼잖아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서울대가 로망이긴 하지만 모든 걸 집어삼키는 공룡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컬 라인의 점수가 연쇄 하락하기 시작하면 스카이라인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고 도전을 하자. 그런데 누가 버티고 있다? N수생들이 형아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올 것이다. 왜? 통합 수능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할 거니까 아마 최고치로 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 감안해 보자는 얘기죠. 경쟁을 참고하시고요. 면접에 대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건. 자, 그래서 이 수능 성적표 환산점 쓰는 것은 아까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표점 쓰는 대학, 100포인트 쓰는 대학, 변표 쓰는 대학 지금도 등급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한 15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가고 싶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반영 비중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한국사도 한국사 제가 몇 등급 맞으라 그랬어요? 불안하면 3등급은 맞자. 3등급은. 그리고 이과는 아무리 못해도 4등급은 맞아라. 감점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5등급부터는 이건 자존심 문제다. 주의를 해야 된다. 6등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수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4등급은 맞자.
어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환산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들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재정리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우선 맨 먼저 가채점을 하면 내가 논술 시험장에 갈래 말래, 면접장에 갈래 말래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점표 뒤에다가 적어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표점 전략을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백분위 전략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변표가 나오니까 변표가 아마 통합으로 대부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다 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반영 비중 다 따져보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영어도 가감점 따져보고 한국사도 따져보고 그래서 환산점 가지고 위아래 조정을 해서 원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성적별로 지원 전략은 오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하시면 돼요라고 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과는 자연계열은요 상위권, 극상위권은 미적 잡고 과탐 2 잡고 그런데 그 밑에서 중상위권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과탐으로 대부분 이미 바꿨어요. 이미 바꿨어요. 근데 과목을 막 휘청휘청 어차피 내가 하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픽스해서 아까 보셨죠? 탐구가 1 나오면 수학이 5등급 나와도 학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탐구가 안 끝납니다. 3월에 안 끝난 아이들 뭐라고 하냐면 6모 때 끝나요, 선생님. 6모 때 안 되면 여름방학 때 끝나요. 9모 때 안 끝나면 그 녀석은 재수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좀 하란 말이에요, 탐구를. 뭘 다 잡고 하려면 힘들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대한민국 고3 치고 힘 안 든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3만큼 많이 노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열어서 보면은 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며 인스타가 나를 인도하시고 거의 그 수준이요. 어? 어? 아니라고요? 쓰는 녀석들은 어마어마하겠어.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유시적 시간으로 보내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제발 스마트폰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투지로 바꾸든 효도폰으로 바꾸든 아니면 깨 부셔서 없애버리든 아니 그거 하나 극복을 못하면서 무슨 수능을 준비해서 학교로 위로 올리고 지혜수라고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흥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극복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극복 과정이. 그게 이 디지털 디바이스다. 이게 막 아니 태블릿 들고 보는 놈은 없잖아요. 태블릿 들고 놓치면은 맞박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디지털 그 기계를 좀 줄여서 학습량을 확보하라 이거. 학습량을 확보해라. 영어는 적어도 2등급 맞자. 잉글리시가 징글리시다 하더라도 2등급 맞자. 그다음에 문과 아이들은 감히 제가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물론 문과에서도 정시로 끝까지 도전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재학생들이라면 N수생과 결시생의 효과를 두 가지가 쌍끌이 효과가 나오게 되면 수능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가급적 끝내기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교과보다 수능에 월등한 아이들은 정시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러지 않다면 논술도 있고 약술도 있고 하니까 수시에서 가급적 끝내기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사회 가산점 걸고 움직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가면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넘어옵니다. 이과에서 합격할 학교 잡아놓고 문과로 상향으로 도전해서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길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 걸로 해놓은 거 보세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 이 가산점을 줄 때 정말 시립대는 착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탐 2개, 과탐 2개만 가산점 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탐런으로 넘어온 과탐 하나 잡고 있는 애들은 가산점이 없어요. 시립대는. 그러니까 문과 보호 차원이겠지? 그다음에 연대가 올해 바꾼 게 뭐냐? 경상계열. 경상계열이 이게 이 연대가 유형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은 인문사회 계열이니까 가산점을 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생활과학하고 상경, 간호 이런 거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응?
가산점이 없어, 상경이. 그러니까 사탐론 해봐야 연대 가려고 뒤집었는데 의미가 없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의도적으로 미적 잡고 사탐 두 개. 이렇게 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대 가려고. 가산점 3% 걸어놓고. 근데 올해는 상경은 어렵다. 이 점 감안해라. 그래서 다시 정리. 이 문과생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시에서 정말 전략을 밀도 있게 치밀하게 짜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까지 상향 도전까지 해서 끝내기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어, 너무 이렇게 훨씬 빠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파일 드리면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샘플로 상향 적정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다군은 안정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을 잡아놓고 하나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아이마다 틀리니까 어떤 아이는 다군이 안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틀리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이 다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각자의 다 다르다. 그래서 군 배치 전략을 이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면은 수능 가채점 전략할 때 정리 설명회 한 번 더 할 거고 실채점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거고 앞으로 정시를 두 번 정도 더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자.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오늘이 5월 며칠입니까? 20일 아닙니까? 6월 4일을 대비해서 지금 5월 오고 나면 아이들이 슬럼프가 올 때가 됐어요. 중간고사도 뜻대로 안 돼. 육모까지는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날은 덥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5월 거 성적표 나왔는데 마음이 참 우울하지. 이게 마음을 잡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조건은 모든 조건은 똑같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가장 힘든 때니까 아이들을 다독다독 해주시고 여기다가 독화살을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아이 앞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자 따라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꼭 당부드린 거 따라하세요. 엄마는 감정의 쓰레기통. 한 번 더. 엄마는 감정의 쓰레기통.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빠한테는 못 하잖아요. 애들이 맞을까 봐. 그럼 엄마한테 하면 엄마는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어디다 버리자? 아빠한테 버리자. 아빠는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회사 가서 부하 직원을 듣잡이 하던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들이 많이 그만두나 봐. 응? 자, 웃자는 얘기고 엄마가 아이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제발 엄마가 못 살게 하지 마라. 집에 왔더니 선생님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국수집이 돼야 된다, 우리 집은. 국어와 수학을 올리자. 그리고 탐구를 집중해서 올려라. 그러면 수학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의 비중, 그러니까 공부에서 버릴 거는 없다. 우선순위를 아이마다 재조정한다. 나는 수학을 올려서 논술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수학 잡고 국어 잡고 왜 약술 논술이 국수에서 결정되니까 국어는 만점 전략, 수학은 반토막 전략 해도 약술에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버리는 게 아니지.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짜라 이거야. 어? 두 번째, 나는 약수를 안 해. 논술을 안 해. 근데 정시까지 갈 건데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약해. 그러나 백업 시스템으로 정시까지 걸어야 돼. 그러면 탐구를 올려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어를 강화시키고. 아이마다 전략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영어는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올해 영어 어려워지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제발 엄마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이걸 엑셀 데이터로 잘 정리를 좀 해라. 1학년, 2학년 어머니들 계시죠? 이거 파일로 놔두면 이사 다닐 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스캔해 가지고 파일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빠 시켜서 표점 100분이 다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라고요. 난리가 났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저기를 하십니까?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고 1, 2, 3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다. 정시를 위해서도 그러고 수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휘슬이 불어지지 않았다. 정시 떨어지면 희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정시 끝나고 나서 빵꾸난 거 채워야 되니까 2월 중순 넘어가면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추가 모집. 정시 모집, 수시 모집, 추가 모집. 작년에도 추가 모집으로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작년에 30개까지 쓴 아이 있습니다. 10개 넘어, 10개는 수시 때 다 떨어지고 정시 때 다 떨어진 거 이상으로 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론,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건 데이터로 움직이게 되니까 노력으로 완성하는 입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몇 개만 안내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지금 몇 분이에요? 15분이네. 제가 15분에 끝낸다 그랬잖아요. 와, 오늘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큰일이네요. 내일도 아침에 10시에 설명회가 있는데 어제 평택구에서 고일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서 저는 제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밤 미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 우선은 다음 주 27일 날 수요일 날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6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이 5차네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없었던 건데 왜 만들었냐면 2028 시행계획을 4월 말에 나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 무엇 준비해야 되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2028을 기준으로 하면은 고1, 2 어머님들이 다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3이 재수한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들 부모님들은 이걸 알아야만 2028의 변화를 알아야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5차 하고 맞고 6차 하고 맞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27일 날 하니까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동탄에서 있고 6월 11일 날은 아이고 두 탕을 뛰어야 되네요. 그렇죠? 뭐 동남아 순위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오전에 영통에서 있고 11일 날 그 평택구에서 합니다. 혹시 평택 지역 주민이 계시면 평택 고라 그러고 와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제도 다른 학교 엄마들도 오셨다 그러던데. 그래서 고3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일 날이면 이게 11일이면 6월 4일 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분석한 거 갖고 할 거 아니겠어요. 가채점 결과 가지고. 그리고 16일 날은 6월 모평 분석 설명회를 하니까 이때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원서 쓰기 직전이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설명회가 많이 남아 있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맥입시 컨설팅의 그 단톡방 그 QR 코드고요. 이게 맥입시 네이버 밴드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공유해서 어머님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무슨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게 정말 그 쉽진 않아요. 6차 설명회가 아침이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AM이라 그랬나요? 정신이 없네요. PM이죠. 그렇죠. 아침 7시 반에 누가 듣겠어요? 죄송합니다. PM입니다. PM.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고칠게요. 아침 아니에요.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설명이 못합니다. 오후입니다.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정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식사들 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이 됐건 카톡이 됐건 제가 성심껏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흔들림 없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갔으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 준비 안 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자료 언제 주냐고요? 자료는 제가 링크 걸어서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되겠죠? 내일 오전까지 오늘 밤에 드려야 돼요? 못 기다리세요? 어,
자,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없다는 건 강의가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자, 카톡방에 공유해 달라고요? 이게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예? 그죠?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해달라 그러면 해드려야죠.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아이고, 인사는 비디오 열어놓고 할게요. 자, 비디오를 닫는 게 얼굴이 카메라에 꽉 차가지고,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빠 카메라 끄고 해 그러더라고요. 작은 놈이. 그죠? 강의는 유튜브로 링크 걸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비디오를 끄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나가셔도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빨이 셉니다. 제 이름이 임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겁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 거죠? 나가셔도 됩니다.